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그 탄수화물 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탄수화물 잠깐 복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그리고 오늘 착화합물, 그리고 이제 열화학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쭉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 맨 처음에 탄수화물 단원 들어와서 제가 대단원을 탄수화물 드리고 중단원을 몇 개 드렸어요? 4개 드렸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탄화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지방족 탄화소 유도체, 그리고 세 번째가 방향족 탄화소 유도체, 그리고 네 번째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중단원을 드렸어요. 자, 앞으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탄화수소 하면은,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포화탄화소와 불포화탄화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슬형 탄화소와 고리형 탄화소. 그리고 마지막이 지방족 탄화소와, 그렇죠, 방향족 탄화소.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이 3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3명도 안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쫙 드렸는데, 그 프린트 내용은 거의 폼대로 그대로 스캔을 떠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실 때 그 프린트 내용들이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다 머리에 떠오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화탄화소 들어가면은 첫 번째 포화탄화소의 사슬형 탄화소. 일반명이 뭐죠? 알케인. 그죠? 그리고 포화탄화소의 고리형 탄화소. 사이클로 알케인. 그죠? 그리고 불포화탄화소의 사슬형 탄화소 2가지. 첫 번째가 알켄. 그리고 두 번째가 알카인. 그죠? 그리고 불포화탄화소의 고리형 탄화소. 첫 번째 사이클로 알켄. 그리고 마지막이 벤젠이었어요. 방향족 탄화소 벤젠. 그죠? 자, 뭐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제법 같은 것도 쭉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꼼꼼하게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죠? 자, 이건 기본적인 폼이고,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유형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어디서 많이 나왔더라? 우리 탄화수에서는. 이성질체에서 많이 나왔더라. 그죠? 그래서 이성질체 프린트로 딱 넘어가 보니까 이성질체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구조이성질체, 두 번째가 기하이성질체, 세 번째가 광학이성질체.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구조이성질체는 또 몇 가지로 세분화시켰죠? 3가지. 첫 번째가 탄소골격, 두 번째가 치환기 위치, 세 번째가 작용기 이성질체.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 안에 또 내용들이 아주 그냥 장황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노멀, 아이소, 네오, 탄소곡에 따른 이성질체인데, 끓는 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치환기 위치 같은 경우는 명명법과 관련돼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작용기 이성질체는 뒤에 지방족 탄화소 유도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특징 및 성질, 구별 방법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기하 이성질체는 우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작한 물질이 뭐였냐면 아세틸렌 기체였어요. 그죠? 에타인 기체, C2H2. 기억나요? 자, 얘네들은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반응을 잘한다? 첨가 반응을 잘한다. 젓갈색의 브롬수를 통과시켰더니 무색으로 탈색 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시스 트랜스 1,2 다이브로모 에텐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시스 트랜스 이런 기하이성질체가 생기는 이유는 회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시스와 트랜스형에다가 또 브롬수를 첨가하면 어때요? 둘 다 탈색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하지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다. 동일한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다. 이름은 1122 테트라브로모 에테인. 이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명명법까지 외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쭉쭉 그려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광학이성질체 하면 키워드가 바로 비대칭탄소, 카이럴 센터였고요. 그죠? 얘네들은 대표적인 물질이 아미노산이었어요. 아미노산. 맞습니까? 이렇게 거울상에 겹치지 않는 이성질체가 있고, 자, 얘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성이 달라 생기는 이성질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탄화소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지방족 탄화소 유도체에 들어가서 6가지의 작용기를 쭉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이드록시기, 알코올이고요. 두 번째가 에테르기고요. 세 번째가
홈기, 알데하이드고요. 그죠? 네 번째가 케톤, 카본일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카복식이, 여섯 번째가 에스터기.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두 개씩 묶어가지고 서로 작용기 이성질체 관계가 있다. 구별 방법, 나트륨, 환원성, 나트륨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제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한 게 뭐였어요? 알코올, 하이드록식이었어요. 크게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제법, 두 번째가 분류, 세 번째가 성질, 네 번째가 반응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그죠? 자, 제법은 무려 7가지가 있었는데 출제된 것들 위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류는 첫 번째가 저급 알코올과 고급 알코올, 1가, 2가, 3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이 1가, 2가, 3가나 1차, 2차, 3차는 이 반응성과 연결시켜가지고 또는 뒤에 있는 고분자 화합물에서 나오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예를 들어 드린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다 외우고 그 다음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탄수화물은 이렇게 양이 방대한데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보기 선택지에 각각 아주 그냥 구석쟁이에 있는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그 시험 볼 때까지 뭐라 그럴까 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 찝찝하고 마음이 글로 신경이 계속 쓰이고 이런 그 단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알겠죠? 자, 제가 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면 이 그냥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알코올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테르,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 그 다음에 카복산, 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죠? 세분화시켜가지고 꼬박꼬박 다 기억하시는 거 자 부탁드리고 그 다음 방향족 탄화수 유도체로 가가지고 방향족은 무슨 고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벤제인 고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무슨 반응이 우세하죠? 벤제는 치환 반응이 우세해요. 그래서 여기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들,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화합물들도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제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물질을 보면 뭐는 물질명과 그 다음에 특징들은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벤젠고리의 CH3, 즉 수소원자 하나가 우리 알킬기로 치환되어 있는 이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톨루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톨루엔을 산화시킬 거예요. 산화시키면 벤자알데하이드, 벤자알데하이드 산화시키면 벤조산이에요. 그죠? 이 알데하이드하고 카복산은 우리가 지방족 탄화수에서 배웠던 알데하이드와 카복산과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구별을 한다면 물에 대한 용해성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자, 그다음 페놀류 우리가 또 이제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살리실산은 알코올과도 그 다음에 카복산과도 모두 에스터화 반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메탄올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가지고 우리 에스터화 반응을 시켰어요. 그죠? 각각 생기는 물질들 특히 아세트산과 에스터화 반응을 시키면 아세틸살릴산이 만들어지고 걔는 우리가 관용명으로 아스피린이라고 한다. 그죠? 먹는 진통 해열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탄올과 에스터화 반응을 하면은 살리실산 메틸이라고 하는 바르는 진통 소염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